반갑습니다. 최종일입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반갑고요. 어제 어떤 분이 오실까 해가지고 궁금해서 제가 잠을 못 잤더니 많이 보죠. 굉장히 궁금했어요. 강남만 주로 대상으로 삼았다가 이 노원이 다시 이제 오픈을 해가지고 실은 얼마 안 되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네요. 보니까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꽤 많은 인원이 저거 하셨는데 지금도 계속 막 접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 오신 이유를 제가 꼭 하나 당부를 시켜드리고 싶었던 게, 여기 돈을 내고 왔지만은 공부를 하러 왔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생각을 바꿔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중개사 자격증을 공부할 때 공부한 것만 가지고 실은 공부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모든 전공자들이 그걸 현장에서 써먹으려면 한 10% 미만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바깥의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이 부동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아는 척 하지만은 많이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이것 때문에 실은 여기 오신 분들이 많이 저거 하실 텐데 그게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실례로요, 제가 이제 2년 됐는데요. 2년 동안은 진짜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피곤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보람도 많이 있었고요. 실은 뭐 이렇게 제가 배운 거를 우리 후배님들한테 이렇게 내려드릴 수 있는 것도 저한테는 엄청 큰 복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다 보니까 그냥 자꾸 저는 그래요. 제가 다 100% 알고 도전을 하겠다. 충분한 지식을 갖춰서 내가 개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저는 자격증 따자마자 개업했습니다. 하나도 모르고 개업을 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각자 가진 개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딱 첫 발을 디디니까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잖아요. 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간판은 뭘로 해야 되지? 근데 내가 만약에 1년 있다 해야지 공부하고 그러면 간판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겠어요? 안 떠오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판에 대한 고민이 생기기 시작을 해. 그래서 이름에 대한 생각을 막 해. 그러다가 제가 한 달 만에 포기하고 제 이름을 썼죠. 그래서 최종일 공인중개사무소로 그냥 해버렸습니다. 뭐 누가 시켜서 한 건 아니고요. 했는데 뭐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어느 지역이든지 가보면은 공통점이 있는데 똑같은 이름이 무진장 많다. 삼성부동산, 현대부동산, 명문부동산, 행복부동산, 행운부동산. 전화해서 보면은 그 전화번호가 어느 지역 행복부동산을 찾으십니까? 114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가 그건 아니죠. 근데 이런 사실을 한 번은 들어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제가 최종일 부동산 했더니 인터넷을 뒤져도 제 이름밖에 없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런 광고에 대한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자기의 PR을 하고 독창성을 가질 수 있는 거를 준비를 했다. 한 달 만에 고민해서 얻은 결과다, 그게.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이제 또 진도가 나가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두 번째 고민,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하나? 그죠?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집이 손님들 찾아오면은 어떻게 해요? 네? 그냥 어서 오세요. 그 다음에 뭐 차 대접하고 일반적인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관심 있는 얘기로 흘러가고, 그죠? 애길 내는 얘기, 정치적인 얘기, 먹는 얘기, 취향이 다 틀리죠. 근데 내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소리는
뭔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잖아. 근데 그 고민을 상대편은 관심이 없는데 내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문을 열어보니까 다 쓰잘데기 없는 고민이었더라. 왜? 오는 사람은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 방 좀 하나 보러 왔는데요. 그죠? 아, 방이요. 자, 나는 시작해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럴 거예요? 그러진 않잖아. 아, 손님, 조금 여기서 배웠어. 근데 이제 RS에서 배웠어. 아, 손님, 방이 한 칸짜리가 필요합니까? 두 칸짜리가 필요합니까? 1층이 필요합니까? 2층이 필요합니까? 연세 드신 눈치 딱 봐서 한 70대셨으면 혹시 저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고 1층인데 괜찮으시냐고 먼저 선방 질를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걸 가지고 고민을 했다는 소리야, 지금. 말을 들어보니까 조금 맞죠. 그러니까는 손님이 오시는 거에 대한 고민을 왜 했는지를 이제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첫 발을 내딘 사람하고 안 내딘 사람하고 차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음에 들어서 이제 계약서를 쓰재. 그래서 제가 이제 계약서 쓰는 것도 같이 끝과정 마스터를 하는데 저도 떨렸어요. 왜? 개업한 지 한 달 만에 토지를 한 15억짜리를 계약하게 됐어요. 근데 그 공동중개면은 상대편 부동산에 가서 쓰면 되잖아. 근데 제가 이제 양타를 하게 됐어요. 그죠? 뭐 드시고 싶으세요?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진짜 어떤 손님이 오고 문제가 아니야. 큰일 났어. 왜? 재산이 남의 거 15억을 갖다 하는데 뭔 문제가 없는지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저도 그 창업을 하고 바로 여기 이제 제가 신청을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하면서 여기 공부를 하러 왔어요. 2년 전에. 근데 교수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강의 막 들으면서 이제 참고를 했는데 배웠는데도 이거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사안이 절대 여러분들이 100건의 계약서를 써도 똑같은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물건 대상지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 중에 이제 그런 부분이지 참고를 가능하면 많이 해보고 상황에 따른 어떤 시츄에이션을 딱 경험을 해보시면 좋은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선후배 그다음에 교수님들한테 자꾸 이제 물어보고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럴 새가 없었잖아요. 써야 되는데. 지역에 잘하는 중개사 선배를 모시고 왔어요. 이분이 골프를 좋아해. 제가 100만 원짜리 드라이브를 하나 사줄 테니 내 계약서를 대신 써줘. 여러분들 그럴 각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뭐 100만 원 가지고 이거 쫀쫀하게 이렇게 이런 얘기 막 하면 안 되는데 그럴 각오로다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야 이거 뭐 일반 대피를 하는데 한 5만 원, 10만 원만 좀 써주는데 무슨 100만 원짜리 하냐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옆에서 제가 필요한 것만 가르쳐 주겠습니까? 100만 원을 줬는데 그 컴퓨터에 개업하는데 필요한 모든 거를 다 세팅을 해주기 시작을 해. 여러분들 저한테 100만 원 줘보세요. 여러분들 그래도 제가 어디든지 갈게요. 뭐 다 수도권에 사시니까. 논산도 갈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분이 그거를 중개업에 필요한 부분을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모르는 거야. 난 하고 있는데 지도를 보는 방법도 몰라. 에? 도시계획 학인원이 뭔지 이런 것도 몰라. 여기서 배우긴 배웠지만 진짜 컴퓨터를 활용을 안 해봤잖아요. 다 즐겨찾기다 꽂아줘.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계약서를 썼어요. 근데 남이 쓴 건데 내가 옆에서
왜 이렇게 쓰는지 하면서 또 모르는 걸 막 체크하는데 그게 끝난 게 아니야. 여러분들 60일, 지금은 내년도부터는 30일로 바뀌지만은 매매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 그것도 또 배워야 돼. 별거 아닌데, 알면 별거 아닌데 그런 문제가 자꾸 생기더라 이거야. 없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불러다가 이번엔 공짜죠. 왜 먼저 번에 큰 거 줬으니까. 두 번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누구한테 일일이 야 너는 자격증도 있는데 지금 이런 거를 왜 지금 얘기를 하냐면 초짜 시절에 배울 걸 다 배워놔야 돼. 한 3년 뒤에 가서 다른 중개사한테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쳐다봅니다. 뭐야? 이 사람이 벽을 또 한 번 쳐다봐 그래요. 이 사람 자격증인가? 다른 거 빌려서 하는 거 아닌가? 실은 여러분들 바깥에 나가면요. 우리 중개사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비자격자야. 다 이 월급쟁이 앉혀놓고 사무장 병원 있는 것처럼 중개사들이 많아요. 그 참 큰 문제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오래됐으니까 잘해. 그 다음에 이분들은 중요한 건 잘못해도 책임을 안 져. 자기 도망가면 돼. 근데 이 중개사가 지금 10만 명이 있는데 10만 한 4천 명 돼요. 자격증 없는 사람이 또 그만큼 돼요. 진짜 큰일인데 이건 뭐 저희가 아직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희끼리 이제 고민을 풀어가 보도록 합시다. 왜 중개의 시작이 제가 이 강의를 작년에는 그냥 그 중개 1년에 대한 경험을 3기들한테 강의를 했는데 3기분들이 되게 좋아해. 왜 좋아하나 학원에서 이해를 못했어요. 왜 강의를 처음 했는데 왜 좋아해요? 전문가 선생들이 쎄였는데 가장 최근에 자기들이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선배로서 대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실은 이런 질문 하기는 좀 쪽팔리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 레벨이 차이가 나니까. 근데 저는 그런 질문을 좋아하잖아. 그죠? 그 높은 거 질문하면 저 모르잖아. 그래서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공장 창고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사람들이 일단 딱딱해져. 재미가 없을 것 같아. 저희 일기 그 공장 창고 강의하시는 분이 왔는데 다들 졸고 수업에 그 다음부터는 안 와. 왜 자기들하고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다른 거 뭐 김종원 소장님이 할 때는 열심히 듣고 공장 창고 할 때는 반이 쑥 빠져. 저도 그랬으니까요. 제가 공장 창고를 할 거라는 거는 상상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공장 창고에 대한 진짜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나도 안 해주고 그냥 공장 창고란 하고 강의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학생들이 와닿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고민을 강의를 해달라 해서 무진장 많이 했습니다. 실은 우리 이 후배님들이 공장 창고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관심 있게 이 강의를 내가 같이 끝까지 진행해 나갈 건가 이게 숙제였어요. 그래서 다른 강의한 사람 강의도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그 강의 내용이 저희하고 좀 동떨어진 내용이 많아요. 현실적인 감각, 실은 우리가 몰라도 될 부분을 강의를 하고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법에 대한 뭐 이제 그런 기술적인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실은 이거를 통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필요로 하는 거냐, 먹고 살고 중개를 계약 과정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필요로 하는 거냐 하는 고민을 빠지게 됐어요. 기술적인 부분이 이렇게 안에 있다면 저는 이 외벽에 쌓여 있는 이 부분을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기술적인 거는 저희가 책을 사볼 수도 있고 요새 유튜브나 이런 거 좋은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유튜브 보세요. 거기 강의 혹시 공장 창고 들어본 적 있어요? 듣고 왔어요.
듣고 그건 아니에요. 요만큼 그냥 그런 내용인데 공장 창고 전문가가 얘기하면 법령을 갖다가 어떻게 이제 하는 얘기긴 한데 제가 중개업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단계를 들어가야 돼요. 이 단계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강의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 정도 강의를 들어가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중개에 대해서 한 1, 2년 정도 충분히 인지를 했다. 좀 더 고급스러운 그런 퀄리티 있는 중개를 해봐야 되겠다라면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근데 이 단계를 모르고 일로 넘어가면은 안 되겠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췄는데 혹시 여기 굉장히 오랫동안 중개를 하시다가 오신 분 계세요? 거꾸로 제가 질문을 잘못했는데 자, 30기가 아닌 분 손 들어보세요. 몇 기세요? 17년. 지금 몇 년도죠? 28회죠? 반갑습니다. 제가 28회입니다. 몇 대세요? 29회. 근데 중개사 아닌 분 계세요? 그럼 나머지는 다 30회죠? 다행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모르는 게 많아도 이해해 주실 것 같으니까. 실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주거용 부동산은 보편적으로 좀 쉽습니다. 접근하기가. 그러니까는 다 초짜들이 어디로 가요? 주거용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주거용으로 다 가다 보니까 10만 명 중에서 8만 명이 다 이 시장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더군다나 경기나 좀 좋고 뭐 지금 9.13 대책 이전에는 아파트 가격이 좀 많이 오르고 여파로다가 옆에도 이제 혜택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좀 풀린 듯 했는데 다시 또 팍 잠궈 버렸잖아요. 작년 8월, 9월 대책부터 해가지고 올해까지 그 주변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전문 중개사들이 거래를 1년에 한두 건밖에 못했어요. 다 굶었어요. 임대료 다 못 냈어요. 그래서 권리금이 막 2억 가던 게 5천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왜? 다 여기 갔으니까 경기 영향을 제일 많이 타.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은 여기서 주거용을 나는 전문 일을 하겠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왜 없어졌어요, 다? 이런, 큰일 났네. 경쟁자가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를 지금 여러분들은 참 행운이라는 게 이걸 공부를 하면은 일거리들이 지금 보이지 않게 많은데 너무 바깥에 나가서 좋다고 소문은 내지 마세요. 저희들끼리만 아는 거로 합시다요. 그래서 요거를 한 다음에 요거를 알으면 기반으로 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이것도 못하고 여기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바로 이 단계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을 타치를 안 하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제가 강의 구성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꼭 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교재의 뒤로 뺐습니다. 내용을 바꿨어요. 이거를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우리가 시장에서 꼭 필요로 한 부분들을 우선 체크를 하자. 요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공장 창고를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실례로 저희 직원 중에 3기 중에 한 분이 저희한테 와서 교육을 받겠다고 소공해달라고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 저 사장님하고 하다 보니까 저 직원이고 싶습니다. 하는 거 보니까 열심히 해. 또 저도 눈치가 있잖아요. 그죠? 제가 대충 하는 것 같은데 직원으로 쓰겠습니까? 그래서 오케이 해서 직원으로다가 한 명을 두기 시작했어요. 근데 내년에도 한 2명을 또 뽑아야 돼. 그러자면 법인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왜? 중개업에 대한 얘기를 지금 이제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공장 창고는 주거용하고 틀린 부분이 있다. 해다 보니까. 주거용은 내가 혼자서 매매를 하던 임대사업을 하던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임대 쪽에 발을 들여다 놓고 시작을 하다 보면 매매 쪽에 못해. 매매를 하나 또 손님을 붙잡고 늘어지다 보면은 임대 손님에 대해서 소홀히 하게 돼요. 왜냐면은 주거용 부동산은 특징상 손님이 와서 물건을 찾아주고 바로바로 해결해 줘야 되잖아. 공장 창고는 조건이 찾는 부분이 까다로워. 매치하기가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긴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요, 제가 지금 1년째 붙잡고 있는 손님도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 조건에 맞는 거를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거야, 이게. 그래서 계속 할 때까지 해줘야 되는 그런 끈기가 필요해. 근데 내가 계속 이것만 매달리다 보면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저거 다 그렇다고 소홀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섹터를 정해야 되겠다. 전문성을 길러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공장 중에서도요, 식품 공장 하나의 예를 들면은 식품 공장은 조건이 어떨 것 같아요? 까다롭죠. 환경이 깨끗해야 되고, 왜 식품위생검사가 엄청 자주 나와. 그러면은 일반 공장들은 이 텍스가 없잖아. 천장이 그대로 다 노출돼 있잖아. 근데 걔네들은 먼지 그런 거 떨어지면 안 되니까 다 시설을 해야 돼. 그죠? 그런 문제 때문에 공장 창고를 하는 중개사 중에서 나는 식품 공장만 전담하는 중개사가 나옵니다. 창고만 전담하는 사람이 나와. 그 다음에 호이스트를 거는 그런 무거운 거를 다루는 공장만 하는 전문가들이 나와. 근데 이렇게 또 전문가 얘기하니까 또 어려워져. 얼굴이 지금 어두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도 안 어려워. 내가 그걸 다 이해를 시켜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면 난 강의 진행을 안 할 거야. 거기서 스톱할 겁니다. 왜냐면 뒤에 제가 물론 전달을 해야 될 책임이 있지만 이해를 시키는 거에 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뭐 그렇게 운영을 해도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더 하나 이제 아까는 그 공장 창고 이외의 것에 대한 중요한 그 사항인데 질문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거꾸로 공장 창고에 대해서 궁금한 거를 여러분들이 혹시 질문을 한번 궁금한 게 뭘까요? 한다 그러면은 이제 공장 창고에 그러니까 아는 게 없어서 질문을 못 하죠.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막 해도 되죠. 제가 우리 그 3기 지금 한 달 됐을 때 계약을 2건을 했어. 공장 창고에 들어가서 한 달 만에. 우습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한 달 만에 2건을 해. 그래서 한 500만 원을 찾아가. 제가 50%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직장생활 한 20여 년 했는데 그동안 헛한 것 같아. 그러더니 그 다음 달에 한 건도 못해. 이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영업의 가장 위험한 카테고리가 늘 꾸준한 수익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해. 뚝 떨어지면 불경기고 안 되고 먹고 살기 힘든다고 생각해. 일반적인 경영은 불경기에 대비를 항상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요새는 그렇기 때문에 연평균 연봉 개념으로 다 그래서 월급에서 바뀌었는지 몰라도 공장 창고가 어떤 달은 확 크고 한 두세 달은 싹 빠지고 이런 특징도 여러분들이 주거용 부동산하고 틀리다. 그래서 이런 그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어려운 거를 일단 알고 그래도 이게 돈이 된다니까 한번 해봅시다. 제가 그래서 우리 후배님들 가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저 3기한테 제가
여러분들이 질문이 어려울 것 같아서, 질문을 못할 것 같아서, 너 딱 한 달 됐을 때, 너 이제 3기 졸업했지 않냐? 네가 공장 창고를 배우러 왔다는데 뭐가 궁금하냐? 너 10가지만 써내. 그래서 제가 적어왔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책은 똑같은 내용이니까 보지 마세요. 제가 여기 적는 거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세요. 가능하면 이제 메모리를 좀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이 친구가 한 달 정도 됐을 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지금 상상을 못 하죠. 근데 이 친구는 딱 한 달 만에 여기를 졸업하고 와서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 공장 창고와 같은 특수물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장 창고가. 특수물건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후 다른 물건의 경험 없이 바로 중개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해요? 특수물건의 성격상, 나는 또 특수물건이 좀 거슬리는데 그냥 공장 창고라고 그래도 막 해도 돼요. 특수물건의 성격상 수요가 작아서 이 중개만으로 수입이 될까요? 그럴까요? 아니라 그랬죠. 서울, 경기도에는 공장이, 전국에 있는 공장이 한 80%는 몰려 있을 거예요. 즉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산업단지는 대구, 뭐 울산, 뭐 구미 이런 큰 단지 내에 들어가 있지만 거긴 여러분들이 그 대상지가 아니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조그만 공장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저걸 하는데 나중에 찾아볼 겁니다. 매도자와 매수자를 어떻게 찾나요? 라고, 그죠? 아까 질문하셨죠? 질문하셨죠? 또 이런 문제, 제가 이거를 읽어드리는 게 강의 중에 이 내용이 막 포함이 되는데, 혹시 이 중에서 나중에 답을 안 해줬다 그러면 또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공장과 창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아시죠? 이런 거. 근데 뭐라고 답은 못해. 그냥 막연하게는 알아. 근데 이런 우리 일반적인 얘기 하다가 벌써 공장 창고 얘기 나오니까 좀 깝깝하죠? 졸렵죠? 안 졸려요? 다행입니다. 저희 때는 하도 많이 졸아가지고. 공장과 창고를 지으려면 어떤 토지에 가능한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공장 창고를 공부하는데 토지를 지금 고상철 쌤이 강의를 하잖아요. 고상철 쌤이 하는 강의는 그 수익성 쪽에서 일반적인 토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지, 공장 창고와 관련된 토지 얘기는 아닙니다. 공장 창고와 관련된 토지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공장이라고 굳이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창고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어요. 이 토지를 아무 데나 가서 막 하기 시작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농지에도 가서 공장 세우고 산에도 하나 세우고, 그래도 괜찮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에 대한 어떤 기준 법령들이 세워져 있어요. 그거는 제가 그래서 법령이지만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 강의 중에 내용이 들어갑니다. 물건을 확보할 때 매도인, 매수인에게 확인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가요? 굉장히 중요해요. 실은 여기서 중개사고가 여기서 다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건을 확보할 때 계약서 작성 시 주택 상가와 구별되는 특약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공장 창고 중개 시 광고는 어떻게 하나요? 그죠? 이것도 아까 매수자를, 그 다음에 임차인을 확보하는 방법하고 비슷한데, 어떤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강의를 할 거고, 공장 창고 중개 시 광고는 어떻게 하나요? 공장 창고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어느 부분을 공부해야 되나요? 이거를 제가 강의를 이 내용만 가지고도 한 10시간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실질적인 내용이.
근데 이 궁금한 사항을 뭐가 궁금하냐고 한 달, 왜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가능하면 맞춰주려고 질문의 요지를 이 3기한테 이제 작성을 해보라고 그랬는데 이 친구는 수준이 너무 높아요. 그죠? 근데 지금 소공을 저한테 와서 한지 5달 됐는데 벌써 제가 다른 사람을 교육을 의뢰시켜도 될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야, 다 배웠으면 이제 갈래? 그랬더니 안 간대. 왜? 더 배울 게 뭐 있어? 이걸 배우는 게 아니라 기술적인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진짜 어떻게 영업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배워야 되겠다. 이게 뭔 소리일까요?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중개를 하는 사람들이 제가 한 10년 정도 된 사람, 20년 된 사람도 저는 두렵지 않아요. 왜 안 두려우냐고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해. 그냥 손님이 있으면 열심히 하고 없으면 놀러 다녀. 수다 떨고. 그러니까 자기 발전이 없어요. 또 하나는 그나마 그렇게 해도 먹고 살았어. 그러니까 거기에 타성이 졌다 보니까 늘 고만고만해. 노는 거 기가 막히게 잘 놉니다. 중개사들을. 바깥에 나가서 보세요. 골프 안 치는 사람이 없어요. 차 다 좋은 거 타고 다닙니다. 오죽했으면 옛날에 에쿠스 타는 사람은 다 중개업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었으니까요. 근데 이분들이 진짜 중요한 거는 왜 그렇게 될까? 바로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도 지웠네. 여기 초급에 머물러 있는데 영업 능력, 나를 컨트롤하는 능력이 없어요. 영업이라는 게 뭐예요? 나를 팔아서 고객한테 감동을 일으켜서 다시 재창출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한번 건수다가 이래고 말 거냐고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2년 동안 잘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비급인데 한 고객하고 거의 한 번 한 경우가 없어요. 2-3번. 최근에 제가 어제도 이제 계약서 때문에 하나 저거 했는데 그분한테 제가 아까 8억 5천짜리 팔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한 달 만에 18억 5천짜리 또 썼어요. 그 사람하고만 쓰는 거야. 왜? 이 사람이 신뢰를 주고 저 양반이 노력하는 게 보이고 그러니까 다른 중개사한테 안 가. 다른 중개사는 쳐다보던 사람들이 다 가난해지겠죠. 근데 이건 뭐예요? 영업의 힘인데 그 영업의 힘이 뭐냐 이거야. 여러분들 중개를 하는데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영업에 대한 능력을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 내가 고객한테 무엇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앉는 거예요. 한 2-3년 하다 보면은 다 똑같은 또 어떤 그 패턴으로 흐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여기 사기분들은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장담을 하는 게 저하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약속을 하잖아요. 계속 공부는 시간표 짜놓고 해야 됩니다. 저요, 제가 하루에 뭐 이런 얘기 좀 벗어나는데 하루에 30페이지 책을 읽자라는 목표가 있어요. 아침에 눈 뜨면은 밥 먹기 전에 책을 30페이지를 읽습니다. 어제 술을 먹어서 과음했다, 잘 안 보인다, 다음날 60페이지 읽어야 돼요. 또 안 읽는다, 90페이지 못 읽어. 그래서 사람이 작심삼일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저는 미리 내일 것까지는 읽어야 되겠다. 왜? 목표니까. 그래서 오늘 60페이지를 가능하면 읽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크리스마스 때 우리 직원하고 실장님하고 해서 야, 크리스마스 선물로 다 내가 줄 거 놓고 서점에 들어가서 책 한 20만 원씩 사줬어. 너 때문에 다 읽어. 그리고 돌려읽자. 왜? 왜 고객들한테 내 신뢰와 내 실력을 보여주려면은 내가 아는 게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처음에 내가 실수했던 게 뭐냐면 고객이 오면 감동을 주려고 내가 말을 많이 했어. 고객이 좋아하겠어요? 관심 없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우리 집사람도 이제 야, 너 회사 간다고 이거 먹고 살만 하니까 옆에 실장애가 앉혀놨어요. 그랬더니 당신은 너무 말이 많대. 지금은 싹 줄었어요.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뚜렷이 고객만 쳐다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요새 자는 거 아니야? 아니 들으라면서. 근데 들어야 되는데 처음에 근데 그것도 시행착오를 다 겪을 필요는 있다고 봐요. 고객한테 이 양반들이 뭐를 원하는지를 모르고 내가 너무 많은 거를 전달을 아는 걸 다 뿌려야 되니까 말을 많이 하게 돼. 왜? 이 양반들이 너무 몰라. 찾아온 사람이. 그래서 이 용도 지역에 대한 그런 것도 잘 모르고 그래서 너무 많이 가르쳐 주려고 하다 보니까 깝깝한 마음에 내가 말을 많이 한 거야. 근데 그게 역효과가 났어요. 진짜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의 고객이 부동산에 대해서 그렇게 모르고 있는 걸 제가 장담합니다. 아주 일부는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지만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고객이 물어보면 그것이 잘못됐다 그러면 잘못된 것도 지적받으면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부분은요, 법이 개정 안 돼도 법이 개정됐다고 얘기해. 법이 개정돼서 엊그저께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상대편 기분 좋잖아요. 그 양반들이 개정된지 가서 뭐 뒤져볼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상대편에 맞춰라. 그런 얘기를 막 떠들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손님들하고 이제 맞춰가는 거죠, 이제. 근데 이런 얘기가 실은 중개업의 키포인트거든요.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될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말을 잘못하는 것도 잘하는 것도 다 겪어봐라 이거예요. 100% 완벽하게 해서 고객을 어떻게 할 생각은 하지 말아라. 그 생각이 있다면은 지금 머리 싹 비우세요. 그냥 하세요. 그냥. 여기 잘난 척하는 중개사가 하나 있는데 라는 얘기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고객은 너 잘났다. 거래는 저기 가서 덕이 가는 사람하고. 하여간 근데 이러한 공부를 계속 할 겁니다. 이게 오늘 이제 1시간 정도 지나가는데 5시간 정도 하고, 그래서 기본적인 걸 짚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게 계약서 쓰는 거는 반복적으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중개를 하다 보니까 발생될 수 있는 실수, 공장 창고에 대해서 큰 카테고리 안에서 그걸 얘기해 줄 거고, 실질적으로 중개 계약서를 작성해보고, 그 다음에 중개 그 관련해서 공장 창고에 하면서 제가 그동안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같이 곁들여서 강의를 진행하는데, 가능하면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한테 메모, 프린트물이 나간 거 있어요. 제가 이거를 그 10월 달인가 11월 달에 계약을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근데 제가 이걸 미리 드린 이유는요, 제가 계약을 최근에 한 거예요. 근데 굉장히 문제가 많은 물건이었는데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공장 창고는 문제가 많은 것도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서로 그 합의만 도출하면 되는 거지,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거래 이거 안 됩니다 라고 해야 될까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일방에 큰 피해가 발생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제 양심을 걸고 하지 말아야죠. 근데 문제가 있는 거를 제가 거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객한테 하고 바로 12월 달에 또 하나 이제 18억 5천짜리를 썼는데, 그 8억 5천짜리를 제가 쓴 겁니다. 그래서 어제 현금 영수증을 어제 끊어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궁금하셨죠? 인정. 2천만 원 받았어요. 한쪽에서. 그럼 또 한쪽은 어디에? 한쪽에서 또
1,675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한 건 가지고 많이 벌었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2년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11월 달에 굉장히 바빴어요. 그래서 한 1년치 농사를 다 줘버렸어요. 자랑 하나 하면은 중개보수만 한 1억이 넘겼어요. 매력 있죠? 이거를 배우는 겁니다. 어때, 형님도 매력 있어요? 공장 창고에 대해서? 예. 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한번 넘겨볼까요? 공장 창고를 하는데 주변에 대한 이해할 게 너무 많아. 그것만 하면은 나머지 기술적인 부분은 안 들어가도 돼.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느 중개사도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면은 어떤 그 상대 부동산에서 제가 공장 찾는 손님이 있어가지고 상대편에 있는 사람이 있어 내가 땅을 한 1,400평짜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 이제 매도인 걸 받아서. 그랬더니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올립니다. 어떻게 이제 같은 포스 프로그램에 올려. 그때 상대편에서 전화가 왔어요. 거기 공장 지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질문하겠죠? 창고는 수월해. 그나마. 거기 땅에 공장 지을 수 있어요?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을 제가 중개하고 처음 받았어요. 상대편은 한 15년 되신 분이야. 그래서, 네, 가능합니다. 계획도로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자, 계획관리 지역이면 다 지을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저 양반이 거기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의도가 도대체 뭐야? 내가 아는 거는 계획관리 지역에 다 공장이 가능한데 저 양반이 왜 나한테 그런 질문을 했을까? 머리에 띵 하고 스쳐 지나갑니다. 혹시 못 짓는 것도 있는 거 아니야? 그죠? 맞습니다. 못 짓는 게 있습니다.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한 구조, 산술 구조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창고는 굉장히 좀 무난한 편인데 공장에 대해서는 자 보세요. 공장하면은 뭐를 만들어내는 것이잖아요. 어떤 성질을 변화시켜서. 그러다 보니까 화학물질도 있을 수 있고 뭐 섬유 같은 거 하는 염색 공장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페인트를 칠해야 되는 도장 공장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는 가구 공장도 있을 수 있고 오폐수가 엄청 나오는 공장도 있을 수 있고 뭐 별로 안 나오는 공장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마을 한가운데 공장을 허가내 줬다. 그거 좋아하겠어요? 난리 나죠. 요새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어느 지역에는 암 환자가 뭐 몇 프로가 나오고 그 마을에 뭐가 들어왔나 봤더니 몇 년 전에 비료 공장인가 뭐가 들어왔어요. 이런 문제가 공장 하면은 뭘 만들기 때문에 다 안 부닥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에 대한 진짜 특별한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어 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네, 가능합니다. 일단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거기 공장 총량제가 좀 남아있나요? 공장 총량제가 좀 있나요? 이건 또 뭔 소리래. 유진 씨나 까먹는 소리도 아니고 참 환장하겠더라고. 나는 이제 한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공장 총량제가 뭐야? 형님 공장 총량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오염 총량제는 들어보셨어요? 인구 총량제는 들어보셨어요? 그거 봐, 이거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아는 중개사가 어떤 사람이 있나 하고 물어봤어. 지나다니면서 부동산 다 물어봤어. 공장 창고 전문 이렇게 써 있는 데 가서. 몰라, 뭔지. 그냥 써놓는 거야. 공장 창고 전문을. 그 밑에 상가, 오피스텔, 뭐 원룸, 투룸, 뭐 경매 다 써 있어. 그 밑에 쫙 보니까. 혼자서 다 해. 그러니까 요새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많이 걸어놔서 한 건도 못했대. 근데 진짜 문제죠. 제가 왜 자꾸 새 글을 정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걸 여러분들은 그 하나만 해도 오늘 강의 본전 뽑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장 창고를 주택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메리트가 자꾸 반감되잖아요. 상가 반감되잖아요. 왜 반감되는지 아까 설명했잖아요. 오프라인이 다 죽잖아요. 온라인으로 활성화되잖아요. 이런 변화를 부동산 중개업자가 감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해. 그래서 이거 이해를 하는데 보통 주택 그러면은 임대인, 임차인, 매도인, 매수인 이 정도만 알으면 되잖아요. 아니 거기 법무사도 있는데 등기를 하려면은 그거는 뭐 그냥 주는 거예요. 법무사 얘네는 또 우리가 고객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것도 들으세요 그냥. 법무사한테 최고 큰 고객은 누구예요? 중개사예요. 세무사한테 가장 큰 고객은 누구예요? 중개사예요. 서로 잡으려고 걔네들 새해 되고 연말 되면 달력 돌리러 인주 돌리러 다니고 메모지 돌리러 다녀요 다. 그리고 등기 하나 맡겨주잖아요 법무사에. 감사합니다로 봉투 하나 갖다 줘요.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다. 근데 간단하죠 비교적. 가서 확인만 정확히 하면 돼. 빵꾸가 났나, 금이 가질 않나, 지저분하진 않나, 혐오시설이 있나 없나. 저도 이거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했는데 지금 우리 실장님한테 주거용 부동산을 다 맡겨버렸어요. 안 한 지 1년 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최 사장님 제 아파트 좀 팔아주세요. 그랬는데 네. 그리고 얼른 바꿔주잖아요. 뭔지도 모르니까. 왜? 내가 이쪽에 신경을 쏟다 보니까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 하겠다고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팁을 또 드렸죠. 지금 다 모르니까 다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렇다고 나는 처음부터 공장 창고만 할 거야? 하지 마세요. 왜? 뭔지를 모르니까 좀 중개업계의 전체적인 내면, 흐름 이런 거를 골고루 느껴보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진짜 큰 중개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처음부터 물론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도 저건데 잘하는 사람하고 했을 때는 그게 이제 매치가 되지만은 그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장 창고에 대한 이해관계를 직접 봤더니 이 네 가지가 다 포함되고요. 관공서가 엄청 중요한 화두로 떠올라요. 왜? 공장 창고는 다 신고사항도 있지만 허가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 그러면 이거 공부 좀 많이 해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전화로도 합니다. 전화로. 그 토지용 계획 확인원을 보면은 거기에 상단에 이렇게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거 있나요? 잠깐 여기 제일 앞장 제가 프린트물 제일 앞장 드린 거 있는데 다행이다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그 상단에 보면은 항상 그 토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라 하는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제가 이따 실물로다가 보여드릴게요. 컴퓨터를 통해서. 근데 이거는 전화로 여러분들이 하면은 다 자세히 알려줘. 요새 대한민국 공무원 엄청 많이 늘려놨잖아요. 전화 다 받아줘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를 하려고 그랬는데 돼요?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그래서 딱딱딱 때려보고 네 됩니다. 안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거는 내가 전화상으로 확인해서 진행을 하지만은 진짜 최종적으로 계약을 하기 전에는 그 관련 인가에 대한 사실을 문서로다가 해야 돼요. 문서로. 나중에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자, 관공서 문제는 패스. 그래서 이 문제는 복잡해서 우리가 이거 지역의 설계사, 건축사도 가끔씩 혼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되지 않은데 뭐 전문가다라고 그건 아니에요. 저도 아직 한 3분의 1은 배워야 될 점이 많습니다. 그건 제가 오픈하고 제가 강의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석을 달리 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허가를 해주는 담당자, 내가 설계사 잘하는 사람이 있어도 물어봤어도 반드시 확인은 내가 해야 돼. 최종적으로. 그래서 여기 이 양반들도 많죠. 지역에서 우리 중개사들이 공장 창고를 하려면은 술을 먹고 같이 놀아야 될 대상자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얘네들하고 술 많이 드세요. 그래서 배 사장님 술 좋아하시죠? 이 사람들 만나본 적 있어요? 아, 예, 만나본 이 사람들이 주로 누구하고 노는 사람이냐면 공무원들하고 노는 사람들이에요. 왜 놀겠어요? 자기들도 확실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패스를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질문을, 여러분들은 꼭 중개사를 하면은 이분들을 몇 명은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집을 하나 짓더라도 알고 계셔야 될 대상자들이에요. 그래서 인허가와 관련해서 이분들하고 얘기를 하자. 그 다음에 이 공장 창고는 여러분들이 참 행운인 게 직접 질 수 있는 기회가 언젠가는 꼭 옵니다. 실은 부가가치가 창출할 수 있는 가장 큰 게 여러분들 공장 창고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혹시 디벨로퍼 들어보셨어요? 디벨로퍼를 하면은 중개한 것보다 부가가치가 훨씬 큽니다. 왜? 내가 땅을 사서 허가를 맡아서 건축을 해줘. 그러니까 각 부가가치가 요소에서 다 나와. 근데 모르니까 패스해 준 거 아니에요. 건축회사한테. 그죠? 그 다음에 설계회사한테 패스해 주고.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아주 바닥에서 하니까는 그냥 다 주세요. 그거 그냥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시고, 나중에 공부를 자꾸 하다 보면은 디벨로퍼 과정을 본의 아니게 들어가요. 그래서 공장도 하나 적으면 별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기소해가지고 토목공사에서 기소해서 빔 올려가지고 판넬 붙여버리면 끝나는 건데 간단하죠? 네, 간단해요. 한 두세 달이면 하나 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이런 질문을 해요. 공장 창고를 하다 보니까는 이런 질문을, 이것도 이제 자꾸 제가 헛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사장님 요새 벽 판넬은 몇 미리로 합니까? 지붕은 몇 미리로 합니까? H빔은 어떤 거로 하죠? 이건 기본이야. 근데 이런 얘기를 안 해줘. 제가 아까 했던 얘기가 다 알겠다고 생각하고 강사들은 이런 얘기를 안 해줘. 근데 시장에 나가도 요새 판넬을 벽을 몇 미리로 씁니까? 물어보는 게 좀 웃기잖아. 오늘 다 들어 그냥. 한 100mm 써요. 100mm. 근데 10년 전, 20년 전에는 50T 정도 썼어요. 50T. 근데 더블로 늘어났죠. 지붕을 옛날에 한 100T 썼는데 260T로 바뀌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냉난방을 확실하게 더 해주겠죠. 자, 그게 좋은데 건축 비용이 올라가겠죠. 근데 이거를 질문들을 해요. 왜? 이분들은 100T인지 260T인지 이걸 몰라. 근데 왜 건축비가 요새 비싸냐고 물어봐요. 나도 내가 뒤에 건축회사를 거느리고 있잖아. 중개를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을 다 저도 다 술 먹고 다 사귀어놨어요. 그래서 궁금한 건 이 양반들한테 직접 물어보고 일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일반인들이 물어본다는 거야, 자꾸 이런 거를. 근데 여러분들이 질문을 딱 했어요. 우리 논산에 오신 분한테. 벽을 요새 몇 T로 합니까? 그랬더니 T는 또 뭔 소리야, 이게? 나 이런 거밖에 잘 모르는데요. 이렇게 웃을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좀 알아봐서 다음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것도 장점이거든요. 신선해 보이잖아요. 얼마나 신선해 보이세요? 근데 아는 척해서 한 50T 정도 될 거요? 이렇게 얘기하는 중개사가 많다는 거야. 숫자는요, 정확한 근거를 들이대지 않으면 나중에 얼굴이 빨개져요. 알고 오는 분일 수도 있어. 쟤는 공부 안 해는 애구나. 이게
근데 주거용 부동산에서 다 필요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제가 10월 달에 자꾸 자랑을 하게 되는데 자랑을 해야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잖아요. 10월 달에 급하게 해서 한 6개월 동안 끌던 거를 28억짜리를 그 6개월 동안 못 팔았어요. 그러다가 10월 달에 도장을 찍었는데 이사도 다 끝났어요. 이제 잔금 다 끝났어요. 근데 얼마에 팔았냐면은 28억 아니면 때려 죽어도 안 팔어 했던 건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격이 변한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야 나는 땅을 내놨는데 이거 300만 원 아니면 안 팔어. 이런 경우의 수를 많이 부닥쳐요. 공장 지을 땅이야. 무슨 근거로 혹시 어떤 계산에 의해서 300만 원이라고 가격을 책정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야 조기도 300만 원 팔았고 조기도 300만 원 팔았대. 그러니까 나도 300만 원 아니면 안 돼. 그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300만 원 그 매도인 접수. 그죠? 뭐 옆에 다 300만 원씩 팔았다니까. 이게 정답일까요? 아닐까요? 질문의 요지로 봐서는 잘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들 그때 그 과정에서 배우는데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올해는 60일, 내년에는 30일. 30일 안에 안 하면 벌금 500만 원.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물건에 대한 접수를 받을 때 그 시황 가격이 얼마냐고 물어보지 확정적으로 네 알겠습니다라는 안 해요. 제가 주변에 가격을 다 조사를 해서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에 대한 결정은 그때 가서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꼭 파시겠다라고 그러면은 제 얘기를 들으시고 아니면은 뭐 그냥 여유가 있는데 팔까 생각하시면은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왜? 실거래가 조회를 다 해보니까 그 주변에 나오잖아요. 실사례에 이것도 어제 통화한 내용에 제가 500평짜리를 하나 받아서 공장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공장을 나한테 직접 팔겠다고 땅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땅이 너무 이뻐. 공장 트레일러까지 다 들어가. 공장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다 체크해 보니까 가능해. 이제 한 건 또 하잖아요. 얼마나 좋아. 즐거운 마음으로 매도 물건을 잡았어. 내 매수 고객을 붙이기만 하면 돼. 그래서 가격을 조사를 했더니 220만 원에서 230만 원대 가격이 형성돼 있어요. 팔 수 있어요, 없어요? 나 거짓말해서 이 매수자한테 300만 원에 팔 수 있지만 내 양심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꼭 300을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몇 년 더 갖고 계셔보세요.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접수를 했기만 한 거야. 접수만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바닥에 깔린 숨어있는 숫자는 검토를 안 한 거야.